안녕하세요. 대운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한국조선해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조선주 중에서 한국조선해양이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굉장히 가파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23년부터 24년 하반기로 갈수록 조선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대선 전에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중국을 제재하겠다라는 이유로 반사익 관점에서 한국의 조선주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정세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환율과 유가가 뛸 수 있기 때문에 고유가 고환율에 대한 수혜주가 어딜까? 바로 조선주다라는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선가지수와 수주 물량 목표치를 채웠다라는 기사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과 함께 실적주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조선주가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한국조선해양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세가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상반기의 수주 성과가 장기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수익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메탄올 추진선에 대한 발주가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중국과의 경쟁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결국에 LNG로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조선주 특히 한국조선해양이 수혜를 잇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리스크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작년부터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 자, 국내 조선의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중국이고 한 가지는 바로 노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중국 관련된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선 노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추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풀어갈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조선해양의 가격적인 흐름세부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고가 기준으로 7% 이상 상승에 대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한국조선해양 시총 자체가 좀 무겁죠. 제가 기억하기로 10조 이상, 11조 정도를 형성을 해주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7% 이상 상승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상승폭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금일 기관의 매집세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소폭 매도 물량을 던져주고 있는 상황인데 18일 날 외국인의 매집세와 비교를 했을 때 매도 물량 자체가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특히 연기금 쪽도 매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소 아쉬운 거는 사모펀드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8월이나 7월 말부터 사모펀드의 매집세가 좀 가시화되면 될수록 한국조선해양은 24년 하반기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적인 측면도 당연히 좋은 모습이 나타날 전망을 하고 있죠. 22년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23년도부터 슬금슬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4년 12월달 23년과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이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24년과 비교했을 때 25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사실 조선산업 자체가 ROE가 그렇게 높지는 않게 나옵니다. 실제로 수치가. 하지만 한국조선해양은 26년에 16% ROE까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업황 자체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정치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한국의 조선업이 수혜 가능성이 있고 실적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4년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호실적 전망 때문에 강세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상반기 수주 목표를 이미 다 달성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앞으로 실적 역시 좋은 모습 나타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타나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시장의 관심도가 중요한 거죠. 지속적으로 23년 하반기부터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서 24년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수주장구 성과지수가 반영이 되고 업황도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시장의 관심도가 들어올 것이다. 다만 현재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시장의 무관심 때문이다 라고 어떤 국내 증시의 특징적인 모습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이 현재 유효하게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22년 3월달 기준으로 현재까지 증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주잔고도 좋은 모습이죠. 순수주액이 21년부터 모두 빨간색이죠. 그만큼 실적의 강세를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또 최근에 STX 중공업을 인수를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조선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지속적으로 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중국과 우리나라가 항상 비교가 되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국 조선의 리스크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중국, 두 번째는 노조 관련된 이야기인데, 중국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미래 선박으로 주목을 받던 게 하나가 있었죠. 바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입니다. 하지만 발주량 자체가 크게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탄올 대신에 연료값이 싸고 공급이 원활한 바로 LNG죠.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건조하는 계약이 훨씬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사실 메탄올 선구자가 덴마크 머스크가 있었죠. 이제 머스크도 LNG 쪽으로 돌리고 있고, 중국 조선사가 이 메탄올의 강점이 컸었는데 물량, 발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입지가 한국 조선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선가지수도 애초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4년을 생각을 했을 때 한국 조선업이 수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만 보게 되면 이 선박 연료로 쓰이는 메탄올은 공급량 자체가 LNG보다 적죠. 그리고 가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인프라가 부족하다. LNG는 주요 항만과 터미널을 통해서 대규모로 연료를 넣기 용이하다 때문에 전기 노선을 다니는 컨테이너선에 더욱더 적합하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NG는 완전 친환경 중간 단계라고 설명을 드렸죠. 꼭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파업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이제 막 호황기에 들어온 상황이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지배적인 의견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노조도 어떠한 의견을 표출해주고 있는데, 사실 조선업이라는 이 일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 자체가 올라가지 않으면 일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 노조 관계자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 이 매각 당시 하나자본은 단체 협업과 고용을 보장하고 낮은 임금 등의 개선을 약속을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오리무중에 빠졌다. 이 회사에서 좀 개선세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이 현대중공업도 좀 보게 되면 이 회사가 지난 10년간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조합원들을 진정한 동반자로 생각을 하면 이 호황기가 이제 오랜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섭을 끌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뭐 임금이나 복지 관련된 이야기겠죠. 현재 조선 사이클을 보게 됐을 때 이제 막 호황으로 가는 시기죠. 특히 우리나라 국가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조선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조 이슈 자체가 리스크로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조선 산업을 성장시키는 어떤 제한폭으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을 해봐도 조선업이 좋아지고 양 3사 있죠. 국내 조선 3사가 수익도 잘 나고 실적도 좋은 모습이 보여주게 되면 당연히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 혜택도 좀 늘어나야지 중장기적인 방향성으로 옳게 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 역시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선가지수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주고 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고환율, 고성가가 나타나게 되면 조선의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가만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을 했던 3대 포인트가 있었죠. 고환율, 그리고 고선가, 고유가까지 합쳐지면서 조선 관련된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 하반기가 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7월 24일 날 23시 30분에 원유 재고량이 나오게 됩니다. 공급이 감소하면 유가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현재 중국의 인민은행 대출 우대금리가 예상치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동성이 반영이 되면 원자재 시장에도 돈이 들어오면서 유가는 상승 탄력 될 수 있다. 고유가 환경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하반기 조선업은 더욱더 순풍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보도록 하죠. 현재 단기과 매수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상승을 위해서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5일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 상승하는 게 좋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5일선 구간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이 11선에서는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